선생님,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건물주가 최고잖아요. 다 커서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없어요. 열심히 로또 살 거예요. 미치겠어요. 없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일단 아닌 건 확실하고 집마다 가정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던 학교에서 특정 부모님이 그냥 막 일주일에 몇만 원씩 주는 아이, 그 경우를 보긴 했어요. 직접 저희 반에 있긴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진짜로 막 몇십만 원씩 용돈으로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용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다 부모님이 요즘은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그럼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좋지는 않다. 어느 정도 작은 용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걸 그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사보는 경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용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는 게 좋은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초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자기가 그냥 당연하게 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간식 먹어야 돼요. 학원과 학원 사이에 너무 배고파요. 근데 이것까지 네 용돈으로 사 이러고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거예요. 간식의 개념도 슈퍼 지나가다가 뭐 하나 먹어볼까? 사 먹고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나 이제 많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중간에 뭐 먹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꼭 있는데 그것까지 네 돈으로 사 이거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꼭 써야 되는 돈에 관한 거는 부모님이 그냥 주시는 거고 그거 외에 그냥 아이가 내가 그냥 이거 하고 싶어 그런 것을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한다 그런 개념을 심어준다는 의미로는 용돈 받아가지고 작게 내가 모았다가 써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럼요. 경제교육을 요즘은 또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잘하는 게 이슈이기도 한데 경제교육의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이 재화,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있어 이게 아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내가 돈이라는 거를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정에서 연습하도록 해주시면 좋은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근데 이 이야기의 끝에 돈 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는 굳이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이라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했을 때 이런 즐거움도 있고 가치도 있고 경제적인 활동의 의미도 있는 거야를 당연히 알려주시는 게 맞는 거죠. 누구나 침대에 누워서 안 일어나고 눕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내 일에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게 경제적인 활동이 우리 가정에 가지는 의미 이걸 알려주셔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돈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좋다 그러니까 로또가 되면 좋다 이런 것만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알려주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거 너무 안타깝거든요. 아니 그거는 물론 좋은 건데 그것만 기다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삶이 너무 괴롭잖아요. 사는 게 로또 안 된 사람은 그러면은 고통인가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괜찮거든요. 다 겪어봤으니까 이런저런 거.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막 한탕 이거 아니면은 의미 없어 일이라는 거는 안 할수록 좋은 거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정말 가르쳐 주시는 게 경제관념이나 삶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까? 근데 이거를 자신들도 모르게 부모님이 요즘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런 뉘앙스나 태도나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걸 가지고 학교에 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다 커서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없어요. 열심히 로또 되도록 열심히 로또 살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만 초등 저학년 때부터 하는 아이들이 요즘 많답니다. 모든 활동에서 사회시간, 국어시간, 뭐 미술시간 할 때 한탕주의에 관한 것만 쓴다니까요. 미치겠어요. 우은요 그게 틀린 말인가요?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삶에 대한 그 어떤 즐거움이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의 가치보다는 그냥 돈이 그냥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또 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릴 때 그것만을 위한 가치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 한탕으로 로또로 되는 게 좋아.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봐가지고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역사도 만화책으로 접근을 쉽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경험하면서 책이 의미가 있는 건 간접 경험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도 좋긴 한데요. 그게 뭐든지 책으로 읽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경제활동 해주시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본인이 되게 원하는 게 있으면 용돈 모아서 사도록 하시는 거죠. 막 원하지도 않은데 뭐가 좋아 보이니까 이거 재밌다더라 듣고 딴 집 가서 봤더니 얘가 이거 잘 가지고 놀더라 해서 아이는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사주시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이에요. 아이는 욕구를 느낄 새도 없이 내가 경제적인 뭔가 활동을 해야 돼 경제적인 게 필요해 라고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내 눈앞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가 좋아 보이셔도 그냥 아이가 그게 내가 니즈가 있구나를 느끼도록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갖고 싶어요 이런 말 나올 때까지 좀 그냥 주세요. 나왔을 때 옳다구나 하고 이제 경제교육을 딱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 용돈이 너무 적냐고요? 그거는 답이 없죠. 그거는 가정마다. 그러니까 이거 남의 얘기를 들어서 휘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 요즘 뭐 2,000원은 줘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별로 아이 입장에서 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왕창 줘봤자 뭐 하겠어요. 오히려 그게 경제 개념이 제대로 안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백 원씩 모아서 하루에 정말 열심히 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나를 한번 부모님이 세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뭐 1,000원 벌 수 있나요? 그럼 나쁘지 않다. 뭐. 하루에 1,000원어치를 쓸 만큼 맨날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아가지고 뭐 일주일이면 뭐 5,000원이다. 그러면 괜찮죠. 5,000원으로 뭐 사고 싶은 거 스티커, 뭐 노트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도 집에서 엄마, 아빠, 안마 해주면 300원 주거든요. 1분 해주면 300원. 근데 1분 더 쉬면 안 돼요. 계속 두드려야 돼, 안마기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이가 2분 정도 하면 안 하겠다고 해요.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집안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리스트. 그래서 예를 들면 분리수거 했을 때 500원. 그럼 책정이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분리수거 할게요. 하는 거죠. 이제 대가랑 왜 다르냐면 대가성이라는 말이 뭐가 조금 별로냐면 자 분리수거 했어? 잘했어 500원. 이거는 후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후회 잘했으니까 칭찬으로 500원인 느낌인 거고 애초에 그게 세팅이 돼 있으면 아이가 내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뭔가를 한 거잖아요. 네가 경제활동을 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목록 리스트야. 너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를 느껴보렴? 이라고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은 거지 뭔가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500원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우리도 성인들도 일을 할 때 시급, 뭐 월급 정해놓고 내가 그 일에 이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하고 나서 너가 잘했으니까 이 행동의 가치 얼마 이렇게 부여받는 거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용돈으로 그런 식으로 가정의 일을 좀 결합시키시려고 하신다면 정해놓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큰 금액은 별로고 뭐 초등학교 3, 4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한 4, 5천 원이면 너무 충분하다. 너무. 왜냐면 한 달로 따지면 2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매달 뭘 사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필요한 건 부모님이 어차피 제공해 주시잖아요. 내가 뭘 되게 갖고 싶어요. 3, 4달 돈 모아서 사도 되잖아요. 그거를 막 금방 돈 모아가지고 바로 사고 이것도 만족 지원 능력 연습이 안 좋은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좀 참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만 빨리 내 만족을 위해서 욕구를 빨리빨리 채우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 그럼 바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충동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성인들도 내가 뭐 사고 싶어요, 물건. 좋은 거, 뭐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써가지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하고 뭐도 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성인도 그게 없는 이유가 얘가 사고 싶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살 수 있네 사버려요. 옳지 않죠. 그 100으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보고 내가 느껴봐야 되는데 참지 않고 사고 싶은 게 생기는 순간 100이 있으면 다 써버리는 거. 그래놓고 그러죠. 내가 돈이 있어서 샀어. 근데 그걸 샀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100짜리 살려면 300 정도 모아놓은 다음에 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만족 지원이 안 돼요. 빨리 이거를 충족하고 싶어서. 아이들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주시면 안 된다. 4, 5천 원도 과할 수 있다. 1, 2학년은 뭐 2천 원 이 정도도 충분하다. 그거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활동도 아이가 돈을 벌었다고 한 것도 실제로 밖에 나가서 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너가 얻은 거니 요거를 어디 쓸 건지 계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견제로 용돈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시면 되죠. 처음부터 주고 땡 하고 어디에 썼어? 물어보는 것도 딱히 경제교육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야. 일주일에 1,000원 줄게. 그걸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좀 기록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썼더니 기분이 어땠는지까지 같이 함께 얘기를 해야 이게 경제교육인 거죠. 성인들도 가계부 쓰기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이 교육이 있어요. 4학년, 5학년 이럴 때. 그리고 창체 시간이나 이럴 때도 요즘은 경제교육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뭐 집에서 해본 사람 이렇게. 요즘은 부모님이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돈을 모았으면 이것도 뭘 사는 것도 그래요. 예전에는 물건으로만 생각했지만 요즘은 주식을 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식을 산 거예요? 네, 자기 이름으로 명의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사는 법은 부모님이 사서 이제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주셨겠죠.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요즘은 되게 많아요. 거기 쌓이는 거예요. 배당금도 받고. 그 경제 교육이잖아요. 꼭 물건을 사는 것만이 너가 소비가 아니야. 자산을 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관심 많으시면은 요즘은 주식은 많이들 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부모님이 이 선을 정말 잘 지키셔야 되는 게,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 없고 야 돈 모아가지고 용돈 그 주식 사서 잘 불리면 돼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밸런스, 경제적인 것, 돈이 자산이 불어나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더 획득하고 이런 것과 그거랑 다른 종류의 노력, 내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정말 실천적인 노력을 당장 하는 걸로써 얻어지는 것, 팁으로 그랬을 때 획득되는 것, 자산을 해가지고 불리는 거, 이 가치를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아 이거 필요 없다? 이게 최고야. 요즘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서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건물주가 최고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요즘 현실은 그거예요. 사실 뭐 경제교육 이런 건 되게 이론적인 내용인데 요즘 아이들이 이미 배워와요. 선생님 건물주가 최고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월세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저는 일부러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뭐 당연히 그거는 그 가정의 가치니까 존중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다른 모든 거에 의욕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감만 느끼고, 어쨌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최고 부호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걸 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미취학도 그래요. 7살부터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은 친구들은. 그리고 연예인이요, 인플루언서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한 번에 벌어가지고 건물 사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것도 그러면 부모님은 아 경제관념이 잘 세워져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죠. 오히려 없는 거죠. 진정한 경제적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거죠. 나쁘진 않은데요? 뭔가 입장인가요? 근데 저는 어릴 때도 좋아했어요. 왜냐면 통장에 이렇게 쌓이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여기 이렇게 저금했어.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를 그 말 그대로라면 좋은 거죠. 근데 그 말만 그렇게 하고 가져가서는 엄마야말로, 엄마 아빠야말로 어디 쓴지 모르고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그거는 거짓말한 거니까. 근데 내가 잘 모아줄게 말 그대로 했다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여기 잘 쌓이고 있어. 저축이란 이렇게 되는 거고 너가 이걸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야. 참는 연습. 이렇게 하면 되게 좋죠. 아이한테 그걸 다 주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이거는 훈육에도 관련이 있는 거지만 아이가 그 돈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쓸 방법도 모르고 그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로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쥐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거고, 더 좋은 방법은 뭐 이런 거죠. 조금 더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면 부모님이 해주시되 일부는 주시는 거예요.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5천 원. 이거 너가 그러면 잘 보관해. 너 지갑에 뭐 저금통에 잘 넣어놔. 그래서 용돈 기입장에 플러스 5천 원 이렇게 쓰는 거죠. 엄마 아빠가 모으고 있는 거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걸로 이제 주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너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너무 그러면 아이가 거기에만, 그 얼마인 거에만 되게 집착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집착하는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미취학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뭐는 얼마다, 이건 얼마짜리다 이런 얘기 저는 안 하시기를 사실 권장을 드리고요. 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자기가 가서 편의점 가서 뭐도 사 먹고 친구들이랑 뭐 분식점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걸 용돈 개념으로 좀 주시면서, 혹은 벌도록 가정에서 연습을 하면서 너가 번 돈을 너가 필요한 곳에 쓰는 경험, 저학년 때부터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절대 이제 안 하셔야 되는 거는 지폐, 좀 큰 돈을 지갑에 넣어서 아이가 들고 다니게 하시는 거. 고학년 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쓰는 돈도 커지고 하니까 어디 영화 보러 가고 한다고 하면 그건 안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타깃이 될 수 있어서. 그건 경제교육이랑 좀 다르게 너가 컸으니까 많이 해, 많이 줄게, 이거는 안 하셔야 된다. 오히려 경제관념이 많지 않은 아이들이 그냥 돈을 막 들고 다녀요. 그러면 머리가 크다 그래야 되나? 야구 나쁜 친구들이 우리 뭐 사줘, 우리 뭐 먹으러 가자, 그리고 걔 돈을 그냥 다 털어버리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다고 막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어디로 가면 위험하냐, 중학교 때. 이건 학교폭력처럼 되는 거죠. 차라리 큰 돈은 부모님 카드를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저학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작은 돈을 본인이 모아서 써보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인은 경제활동이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부모님이 안 해주시면은 이제 그냥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기 전에 내던져진 사회, 친구들이라던가 어쨌든 듣는 얘기, TV, 유튜브 이런 데서 이상하게 아이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데 노출되기 전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좀 신경을 써서 자기가 스스로 버는 돈의 의미도 알게 해주시고 쓸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저축하고 그것을 모으고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도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